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은 46의 회사원이자 한 여자아이의 엄마, 딸아이에게 아빠까지 되어주고픈 욕심 많은 싱글맘으로 13년째 살고 있다는 장혜진 작가님의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 아이에게만은 반드시 주고 싶었다. 이혼하고 20번도 넘게 이직을 감행하고 겁도 없이 장사를 시작하고 또 칼같이 접고 2번의 암을 맞이하고 견디며 자타공인 적응의 달인이 되었다. 한 존재를 사랑하는 일이 나를 살렸다.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며 고통 속에서도 웃는 법을 배웠다. 어둠뿐이었던 삶이 비로소 색채를 입기 시작했다. 과거의 나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 글을 쓴다. 그럼에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 일이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싶다는 작가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책구름 출판사 책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들려드릴게요. 엄마도 처음엔 아이였단다. 어른들도 누구나 처음엔 아이였단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 영화 어린 왕자 중에서 막상 엄마가 되고 보니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다. 아이를 낳기 전 10년 동안 반려견 까미와 함께 생활했는데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는 까미와 아이를 혼동하기도 했다. 가령 까미는 집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냄새만으로 나를 금방 알아차리고 찾아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현관에 들어서기 전부터 내가 오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 당연히 아기는 달랐다. 아무리 엄마 여기 있어.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지금 우유 타가지고 갈게. 기다려. 응? 아가야 기다려. 엄마 여기 있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1분 1초도 기다려주지 않고 울어댔다. 가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나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잠에서 깨어나는 아기의 뒤척임이 들려올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줄 알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다가 아기가 앙앙 울어대는 소리에 놀라곤 했다. 아기가 까미처럼 내 움직임을 바로 알아차려 볼일을 볼 때까지 기다려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철부지 엄마였다. 갑자기 엄마가 된 나는 아기를 잘 키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다. 아기가 좀 어릴 때는 힘닿는 데까지 안아주고, 먹여주고, 눈을 마주하고, 함께 웃고, 재워주며 정성껏 돌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느끼게 될 특히 아빠 없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를 늘 고심했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바랐던 것은 큰 것이 아니었다. 세심하게 때 맞춰 준비물을 챙겨주고 정성껏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고 갖고 싶었던 인형을 선물해주고 생일이면 근사한 케이크로 파티를 해주고 소풍이나 운동회 때 용돈도 듬뿍 주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집은 정말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엄마가 돈을 꺼내놓고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몇 시간씩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빚쟁이들과 맞닥뜨린 엄마가 사정을 하는 모습도 우리끼리만 있던 낮에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와 그냥 줘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 허름한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아저씨들도 있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쯤은 저절로 알게 되었다. 엄마는 늘 화가 나 있었지만 어떤 날은 슬퍼 보였고 어떤 날은 우리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겨운 얼굴이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부자가 된다거나 하는 일 따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었다. 미안해. 준비물 못 사줘서. 오늘 학교 가서 힘들겠구나. 다음엔 엄마가 꼭 챙겨줄게. 생일 축하해, 혜진아. 엄마가 케이크 못 샀어. 엄마도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속상하다, 내 딸. 졸업식에 꼭 가고 싶었는데 엄마도 너무 아쉽다. 우리 딸 졸업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사랑해, 우리 딸. 나는 이런 말들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인간이라서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욕구를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나는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나라는 고유한 인격체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나를 상처 입힌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무엇도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존재 자체의 무시였다. 나도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을 것이다. 당장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아이에게 미안해라고 말했다면 나도 그걸 먹을 자격이 되지만 지금은 다만 형편이 되지 않을 뿐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가난이라는 이름 뒤에 불행, 수치, 실패, 무기력, 좌절 등을 끌어다가 붙이며 나 자신을 어둠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마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른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어린 시절 구박했다는 이유로 엄마를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모든 불행을 엄마의 탓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훨씬 편할지도 몰랐다.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동안 경험하고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쿨한 척, 성격 좋은 척,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와 나를 삼켜버렸다. 회사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직장 상사였고, 집에서는 엄마였고, 짧은 결혼 생활에선 남편이었다. 나를 닮은 또 하나의 존재, 하늘이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그런 나를 대면하는 것이기도 했다. 태어나 몇 개월 만에 아빠와 떨어져 아빠라는 존재가 그리워오는 아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빠를 만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던 아이는 작은 몸속 폐부에서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 작고 시린 가슴을 안고 함께 울며 나를 볼 수 있었다. 유난히 눈물이 많아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의 모습에서도 나를 보았고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다가 결국은 할머니에게 이끌려 서러운 발걸음을 돌리는 아이의 뒷모습에도 내가 있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도전과 실패를 숱하게 반복해오며 가슴이 시린 새벽 혼자 눈물을 삼키며 나를 보고 내 엄마를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매일 새벽 묵묵히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나를 보았다. 엄마로서의 삶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영영 내 안의 많은 결핍을 꺼내 들여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와 만나며 어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아이에게 주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업고 일부러 동네를 걸어 다녔다. 엄마와 떨어져 하루를 통째로 어린이집에서 보낸 어린 딸의 심장이 내 등에서 쉬어가길 바랐다. 왜 그렇게 조그만 사람이 다 큰 아이를 업고 다녀요? 라고 물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등에 맞닿은 아이의 살아있는 심장과 숨결을 느끼며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하나도 거창하거나 대단할 것 없는, 아니면 그 반대일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가 있다면 자기 안에 숨어있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낭만독백이었습니다.